이제 이어지는 문제의식들과 몇 가지 개념, 간략한 역사, 쟁점, 그다음에 평가. 근데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 역사를 이 습관적으로 옛날 걸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멍터리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그림들이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죠. 멍터리 그림 참고해서 보시고요. 근데 올해가 이제 그 2025년이니까 이제 그 소위 조공 100주년 해서 기념식과 기념 토론회, 이 책도 그 관련된 서적인 거죠. 제가 그 연구자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하반기에 새로 쓴 조선공산주의 운동사가 나올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학술적 연구 수준에서 보자면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사실 그 이제 소련 붕괴 이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1차 공산주의 운동사, 식민지 해방 운동에 대한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출하면서 역사학에서 이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련 붕괴되고, 그다음에 2000년대가 들어오게 되면 개별적 연구로 후퇴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기록 남기는 수준에서의 이제 머물러서 개별적인 연구자들 소수의, 과거에 비하면 소수의 연구자 남아서 연구를 이어나가는, 개별적 수준에서 이어나가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한 그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라고 하는 통사 서술은 이제 미뤄진 거죠. 사실 당시에 이제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고 공백이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풀이 줄고 개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집단적 토론과 논쟁들도 이제 부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활동가하고 연구자가 관계가 단절해서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라서 이제 개별화 분자화 되다 보니까 거의 관심을 갖지 않죠. 근데 이제 그 5월달에 이제 100주년 토론회 했을 때 사실은 거의 주최 측이 많이 와야 100명 오지 않겠냐고 해서 책자를 100부 주문했는데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와서 성황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파일로 이제 재배포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100주년의 효과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재평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80년대 이제 아마추어리즘에서 전문적 연구자들의 이제 단점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페셔널 리즘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80년대 제가 뭐 20대 때는 운동의 경험이라고 해봐야 5년, 1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한 사이클 넘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경험이 없이 그냥 학습이라고 하면 경험과 결합된 연구와 활동가 수준의 연구와 이제 재평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활동가들의 사료까지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의 재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방을 건설했으니까 우리도 방을 건설해야지 이렇게 이제 과거의 시도를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면 왜 그게 되지 않았을까? 또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문제지. 4월 17일 날 여기 같이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념식이 있었고, 기념식 있고 여기 학술대회 4월 17일에 저희가 있었고요. 연극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고, 학술대회
이제 자료를 펴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개념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역사하고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래 선생이 이제 국내 거의 처음 소개한 것 같은데, 이제 프롤레타리안 밀리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생활권, 생활운동권, 이 개념들을 적용하게 되면, 아까 이제 나왔듯이, 당 조직만이 아니라 그들이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문학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사회평론, 그 다음에 뭐 카프라고 알려진 예술의 영역까지 사실은 당 조직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영향력을 갖춘 하나의 이제 좌파 운동권을 형성했었다, 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여기에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1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운동의 급진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발생 과정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갖다가 가능했다는 거고, 직접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있는 거고, 3.1 만세운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시계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일국과 국제의 이제 상호작용, 상호 연계를 하는 국제주의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을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갖고 했으니까 당을 만들어가는 운동의 관점. 모여서 선언하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조직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권이라고 밀리오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들도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제 운동으로 가야 되겠다. 새로 정리를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코민텔은 대회 2차 대회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산주의 평전에 나왔던 이제 계보도인데, 이건 이제 1919년부터 시작해서 북외 한인사회당 등등등 여러 그룹들이 이제 건설하게 되었던 과정을 거쳐서 25년. 그러니까 25년은 1917년이 러시아혁명이고 19년이 코민텔은 건설된 시점 이후에 보면 보통 한 20년대 초반에 이제 대부분 공산당이 건설된 거에 비하면 운동의 이제 기반이 구축된 거에 비하면 사실은 당 조직은 상당히 늦게 건설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25년에서 28년까지 4차 사건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 그룹도 이렇게 화살표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건설의 이제 준비 단계, 이게 이제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 초반까지 이제 일종의 서클의 시대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단순한 서클만이 아니라 실제로 코민텔은의 이제 개입도 있었고요. 아까 나왔던 이제 지역에서의 이제 여러 모색들이 있었는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당건설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25년에 이제 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당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끊임없이 탄압과 재건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28년 4차에 걸친 이제 탄압에 의해서 이제 거의 한 4,500명 정도가 이제 거의 지도부는 구속이 되는, 조직 전체가 구속된 그런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거의 해체 상태와, 그다음에 코민테른의 이제 1928년 퇴제, 해산 지침이 있었고, 30년대와 40년대 이제 재건 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거칠게 표현할 수 있겠고. 전 단계는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북외에서
당을 선언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당을 선언한 거지 실제로 조직 체계를 갖췄다라고 이제 보기는 이제 힘든데 어쨌든 상해파와 이제 이렇게 축구파라는 두 개의 큰 흐름들이 있었던 거고 국내에서도 앞에 표에서 나왔던 여러 형태 여기 뭐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이제 그쪽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이제 국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형태의 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조선공산당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에서 이제 해산까지는 25년 4월에 했는데 이제 조직화와 탄압 재건을 계속 반복했었다. 당대회는 3차에 걸쳐서, 물론 당이 비합법 지하당이었기 때문에 큰 규모로 갖지 못해서 10여 명에서 20명 수준의 작은 규모였지만, 창당대회를 거쳐서 당을 만들었고, 20년 2차 대회를 갖다는 당대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차에서는 또 이제 다수파, 소수파, 주류파, 비주류파의 또 두 개의 이제 당대회가 따로 이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탄압으로 지도부가 연속적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는 거죠. 1차는 김재봉, 2차는 강다령, 3차는 김철수, 안광철, 김준현, 김세영, 4차는 차금모. 보시면은 이제 당시에 화협하던 우산자 회니, 북풍회니, 사상 서클들, 당건설에 이제 소속이 됐던 그런 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공산당은 이제 25년 4월 17일에 이제 건설됐고, 김재봉이 이제, 비서였죠. 책임 비서. 근데 1차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당과 고려 공산청년회, 당청 조직, 당 조직과 청년회 조직이, 박헌영이 이제 청년 조직의 이제 대표 책임 비서를 맡고 있었다. 이게 이제 1차 사건이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신의주에서의 이제 결기에 의한 일본인들하고의 이제 폭력 사건들 속에서 이제 조직이 이제 드러난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이제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가 이제 지하에서 조선공산당 결성됐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고, 즉시 이제 2대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2대 집행부는 권오설이 이제 청년의 책임비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가 이제 60만 만세 운동을 갔던 시기죠. 준비하면서 했던 지도부고,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는 이게. 근데 어쨌든 2대 집행부는 이제 만세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세 운동 집행부가 체포돼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이제 대중투쟁을 벌였던 것이 이제 60만세 운동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당을 재건하는 게 이제 김철수 집행부고, 이 당시에는 좀 ML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결의 이제 정파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1차에 있었던 이제 1차 화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폭넓은 정파를 다 포함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본 경찰에 추적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대표들을 바꿨는데 결국은 이제 28년 8월에 이제 3차 사건이 나면서 대거 이제 또 구속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ML파의 이제 비판적이었던 세력들이 이제 다른 이름의 조선공산당을 결성하고 독자적인 3차 당대회를 갖다가 개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짧은 시기에 벌써 이제 차근모 노동자 앞에는 다 지식인 출신이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 출신이 이제 당 책임비서가 되는 이런 게. 근데 이 역시도 이제 구성된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지도부뿐만 아니라 한 170명이 구속 공고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건모, 김재명 등은 이제 고문 끝에 당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문을 버티다가 이제 되고, 사실상은 이제 그 25년부터 시작된 이제 그 조선공산당의 조직이 거의 이제 포괄적 탄압에 의해서 이제 해체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민테른이 이제 12월 태제를 발표해서, 그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12월 태제의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당 건설 과정에서 이제 분파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해소하고 아래로부터 당 건설을 하라는 지침이죠. 그래서 이제 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이 국외에서 국내에서, 그다음에 경성 콩구리가 알려진 그 지하 조직, 그다음에 이제 아래로부터 당 건설을 위한 대중적 토대 구축 차원에서의 이제 그 적색노조, 농조, 농민조합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코민테른의 이제 소위 제 3기에 해당하는, 3기가 이제 다시 혁명적 정세가 돌아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사회 파시즘론, 새로운 계급투쟁 격화를 내세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민주의 계열과의 이제 연합을, 관계를 단절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대중조직을 아래로부터 건설하자는 이제 흐름들, 그러니까 사민주의에 대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문제의식과 이제 그 적당함은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극좌적 전술오류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국내에서는 일단 뭐 사민주의자 자체가 없으니까 아래로부터 건설했던 운동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면은 이게 이제 보통 그 한국에서 그 일제 공산주의 운동사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사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걸 둘러싸서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당은 뭐 3차, 4차의 당대의 보고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의 이제 규모, 전국적인 단위에서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풀은 훨씬 더 넓었던 거죠. 넓었던 거고, 그런 넓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30년대에 이런 그 적색 노조나 합법적인 어떤 형태의 합법적인 활동도 거의 불가능했던 시점에서 또 이런 급진적인 운동들이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 공산당 자체도 실패했고, 이후에 이제 재건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0년대에는 거의 이제 그 공백 상태고,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도 이제 어쨌든 경성 콩그룹, 특히 이제 박헌영은 이들 그룹들은 이제 당 재건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전향하지 않고, 실제로 공산주의 운동이 나름의 이제 그
농망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일본의 이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어떤 사상 전향 공작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내에는 민족주의 계열이든 좌파든 거의 괴멸 상태, 그러니까 전향하지 않고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기로 보시면,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이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해방 공간에서 이제 즉시 공산당이 재건이 되고, 남로당이 이제 그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쪽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제 45년 해방된 며칠 이후에 재건하고요. 자한파가 다른 그룹들이 했는데 그냥 바로 통합을 해버리죠. 그다음에 여기에 전평, 그다음에 농민조직. 전평 같은 경우는 한 55만 정도, 농민조직은 거의 100만을 육박하는, 남노다 한 35만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5만의 당과 55만의 노동자 조직, 그 다음에 100만에 육박한 농민 조직을 가진 운동이 그냥 몇 개월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세일량이 들이죠. 그러면 이제 뒤집게 되면 그 정도의 이제 그 뿌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모든 책자들이 이제 일본 측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든 그 당대 보고 자료나 일자 측의 자료를 추천한 연인원은 한 5천 명이 되지 않겠냐. 공산당의 운동권과 그 프로를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조합이라고 하는 대중운동들,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단체라든지 문화 등등등까지 포함하는 이런 풀들을 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투쟁을 보자면 60만 회사 운동이 사실은 거의 유일한 대중투쟁이었던 거죠. 20년대는 당 조직이 주도했던 거죠. 30년대에는 어쨌든 그 적색 노조와 적색 농조들이 이제 그 파업이라든지 원산 종파업도 있었겠고요. 주요한 그 소작쟁이들의 투쟁들을 벌여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령은 이제 30년대 재건운동,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문건들은 좀 제한적이지만 30년대 들게 되면 당시 공산주의 운동 어떻게든 그 코민테른과 러시아 소식을 접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이런 수준에 근거해서 이제 민족해방운동과 사회 변혁을 위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런 것까지 다루는 강령의 문건들을 다수 생산해낼 수 있었다. 신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민테른이 1, 2, 3, 4기를 거치는 과정인데, 이제 그 37년 7차 대회는 이미 그 시점에서는 국내 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없지만, 어쨌든 민족통일운동의 성격으로 특히 아래로부터 어떤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공간적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조선 반도 내부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본토, 만주, 러시아까지 그 속에서 이제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꿈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락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묵은 시대를 읽으면서 이제 이해했을 때는 이 부분들은 기존 이론들을 약간 이제 요약한 정도인데, 이것들을 갖다 각각을 이제 시계일적으로 재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방어선 운동과 그 외형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코민테른의 이제 태제에 대해서 양면이 있는 거죠. 분파주의에 대한 지적이 타당한 면도 있긴 하지만, 뒤집으면 코민테른 전체를 보게 되면 과연 코민테른의 이제 지도부가 명목상으로는 세계혁명의 지도부인데, 뭐 사실은 이제 중국혁명에 개입하는 과정이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계혁명의 지도부에는 못 미치는 거죠. 못 미치는 거고, 지나치게 이제 러시아의 상황에 의존했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집으면 사실 당시에는 거의 코민테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국제주의라는 이름 아래 전면적인 수용을 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대주의적 요소도 적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이제 재건운동에 대한 논문에서도 이제 코민테른의 판단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의 글도 있고 비판적인 입장의 글도 있다는 것이죠. 분파주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이제 동방노력자 대학의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또 아까 말한 그런 디아스포라와 주변의 망명자들과 국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내에 이제 러시아어 자료가 번역도 출간됐는데, 이제 사실 가서 이제 농땡이 친 날라리도 있고 추천받고 갔지만, 이제 사상적 수양이나 이제 이 개인적인 성실성, 헌신성이 문제된 사람도 뭐 소수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민족해방과 운동과 이제 공산주의 운동에 이제 기여하려고 하는 활동가 군들을 100여 명 이상, 전체 학생은 한 200명인데, 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다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적색 농조, 노조 활동들 하고, 실제로 또 구속되고, 또 살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연구자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논문이 한 3편 정도? 3편 정도, 그 자료에 입각해서 3편 정도의 분석이 나왔는데, 조금 더 정교하고 치밀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930년대 이제 재건파 중에 하나가 이제 불꽃이라고 하는 기관지 한 3차례, 3차례 냈을 때 이제 논문이고, 뭐 그쪽에서 이제 조선공산당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공산당이 있었던 25년 8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강령적 문건이 제출된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남한은 이제 반공주의 국가로 이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민족해방투쟁에서 공산주의 진영의 이제 기여를 과거에는 이제 아예 무시했고 조금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최소화시키는 건데, 실제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하는 게 이제 사실은 19년에 만들어졌지만 21년 이후에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다시 복원되는 게 41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권토와 만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법통을 잇는다 그러지만 사실상 중요한 시기에 30년 공백이 있는 거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민족주의자들은 사실 뭐 전부 다 전향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쪽이 이제 민족해방 투쟁의 주력이었던 거고, 북한이 사회주의로 되는 거는 뭐 소련이나 김일성 문제 이상의 이제
일제 공산주의 운동에 이제 기여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해방 이후에 이제 주력들이 박근혜 비롯한 주력들이 이제 북으로 가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뭐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이제 결국 이 문제도 이제 명료하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러니까 크게 이제 명료하게 정리는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그것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도 않고 탈도 않는 이 단거선 운동이 실패했는데 어쨌든 그 살인적인 폭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운동들이 이제 꾸준히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견의 여지가 없죠.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공산당 남로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기는 해방 후반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그 특수성 속에서 이제 실제로 운동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짧았지만 45년에서 이제 46년 이후에 이제 미군과의 갈등 1년 동안의 폭발이 이제 일제하에서 불가능했던 대중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남로당과 전평 그리고 전농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운동의 폭발, 운동과 조직의 폭발. 물론 이제 이게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 운동이 안착되고 공고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갖지도 못한 채 다시 또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40년대에 이제 단절과 연속이죠. 근데 이제 현재의 남한의 좌파랑 볼 때는 이제 명백하게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직적 운동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자생의 조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다 현실의 사실에 부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소련방이 무너지고 북한에서 사회 체제가 이제 유지되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사실상 이제 체제의 붕괴 이전부터 위기가 있었고 어쨌든 붕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의미를 갖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현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다중적 위기 국면에서 이제 아래부터 저항은 터져 나오지만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는 상황이죠. 상황일 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이름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적 맥락과 연결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진 세력들이 실현을 해야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메인 발제문이 역시 과거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걸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역시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구성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현재 의미와 대안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스스로 반성해 볼 때는 80년대 생각한 거죠. 어떻게든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 지도부로 강력한 지도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물론 그 당시에는 언제든 그 풍부한 어떤 운동의 토대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현재의 어떤 운동 지형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죠. 다른 상황인데 어쨌든 일제의 하나의 사이클과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급진화 이후의 한 사이클이 모두 다 경과한 시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사이클이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의 재편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과거 운동들을 우리가
정확히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새로운 그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해방 때 사진이고요. 마치겠습니다.